자, 얘들아 안녕. 온라인으로 이제 개념 수업을 하게 됐는데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래서 순열이긴 순열인데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일지 일단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수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 그 프린트는 PDF 파일로 클래스룸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면서 지금 수업을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너네가 그 첫 시간 때 나한테 말했던 것 중에 30분으로 끊어주세요라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최대한 노력해볼게 얘들아.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을 하기 위해서 너네가 순열에 대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지금 요 문제 1, 2번 보이지? 1번 문제랑 2번 문제 요거를 잠깐 스톱을 누르고 자기가 얼마나 기억을 잘하고 있는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한 1분 정도 시간이면 될 것 같아. 선생님도 잠깐 멈추고 다시 녹화를 할게. 자, 얼추 풀었지, 얘들아? 요거 아이즈원이거든. 아이즈원. 이 아이즈원이라는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썼죠?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팩토리알의 개념을 바로 사용하면 5개를 일렬로 나열하기 때문에 5팩토리알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혹은 얘는 다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 쓰니까 5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하는데 순서가 상관이 있기 때문에 P라는 용어를 써서 이렇게 OPO 두 가지 방법으로 답을 낼 수가 있었지.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항인데, 자, 블랙핑크라는 9개의 문자가 있어. 이 9개의 문자를 똑같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봤을 때, 혹시 이렇게 푼 친구들이 있다면, 블랙핑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니까 9팩토리알이야. 혹은 9P, 9욕라고 푼 친구들이 있다면, 요거는 지금 정답이 아니란 말이지. 얘들아,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위에 거는 그냥 5팩토리알로 상관이 없는데 밑에 있는 문제는 9팩토리알이라고 대답을 해주면 안 되는 걸까? 그렇지. 지금 마음속으로 잘 대답을 해줬다고 믿을게요. 블랙핑크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와 위에 있는 아이즈원이라는 단어의 차이점은 뭐가 있어? 그렇지. 블랙핑크에는 같은 K라는 요 두 개의 문자가 지금 똑같이 반복이 돼 있지, 얘들아. 그래서 너네가 지금 9팩토리알이라고 한 게 어떤 식이 돼버리냐면, 내가 여기 K에다 이름을 붙여줄게. 그래서 얘를 왼쪽에 있는 애를 첫 번째 K니까 K1, 얘를 K2라고 하면 너네가 9팩토리알이라고 생각한 거에는 요 블랙핑크라는 요 단어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요 첫 번째 있는 K와 두 번째 있는 K 요렇게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K와 첫 번째 있는 K 요 경우를 각각 세서 요거를 한 가지라고 셌기 때문에 전체가 9팩토리알이라고 나온 거거든. 근데 이 1이랑 2라는 요 번호는 내가 그냥 매겨준 거지 실제 문제에는 K의 번호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가 같은 것이 된다라는 게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같은 게 반복되니까 항상 요 9팩토리알에서 반복되고 있는 두 가지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 그렇지. 9팩토리알에서 반복되어 있는 두 가지를 2팩토리알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왜 2팩토리알이라면 요 K1, K2라는 애가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그러니까 2팩토리알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애들을 일렬로 나열해주는 경우의 수를 나눠주면 되는 거야. 뭔가 원순열이랑 비슷하지. 원순열은 회전했을 때 같은 경우가 되는 거를 나눠주는 거였고,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일렬로 나열하는 거긴 한데 이 일렬로 나열하는 애들 중에서 아예 같은 애들이 있는 거를 나눠주는 그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필기를 해볼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같게 되는 것이 같은 것이 각각 뭐 p, q, 점점점 해서 r개씩 있을 때 이 전체에 있는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
순열의 수는 어떻게 된다? 아까 위에서 풀었던 것처럼 전체 일단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n팩토리얼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은 것이 p, q, 점점점 r개씩 있으니까 요 같은 개수만큼을 일렬로 나열한 애들을 어떻게 해준다? 그렇지,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점점점 가서 r 팩토리얼까지 이렇게. 단 중요한 게 그러면 요 p, q, r이라는 애들이 다 더해지면은 결국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P, Q 이런 애들이 다 더해지면 전체 n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 1, 2, 2, 3, 3 이라는 요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요만큼이 P가 되는 거고 요만큼이 Q가 되는 거고 요만큼이 R이 되는 거지. 그래서 PQR을 전체 더하면 몇 개가 돼야겠어? 그렇지, 전체 6개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뜻이야. 그리고 요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일단 몇 개? 그렇지, 6개 6팩토리얼을 지금 2개씩이 같은 묶음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2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경우의 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가 된다는 거죠. 계산을 생략을 할게. 그러면 이게 지금 이해가 됐습니다 라고 하면 일단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요거 지금 바로 한번 풀어볼까? 마마무라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일단 마마무라는 7개 문자를 그냥 상관없이 일렬로 나열하면 걔는 몇 팩토리얼이 나와? 그렇지, 7팩토리얼이 나오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같은 것이 있는 것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마마무는 생각보다 같은 게 많더라고. 나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았어. 일단 같은 문자 뭐가 있어? 그렇지, M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좀 컬러를 뽐내볼까? A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이쁜 색깔 뭐가 있냐? 요거 그렇지, O가 이렇게 2개가 있네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팩토리얼만큼으로 나눠주면 M이 3개가 있으니까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3팩토리얼, 그 다음에 A는 2팩토리얼, O는 2팩토리얼 해서 요거 계산 직접 하시면 계산은 하지 않을게요. 근데 시험 때는 계산해야겠죠. 이거 시간상 편의를 위해서 일단 계산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찝찝하다. 답이 궁금하다면 210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이해가 됐으면 이제 문제 4번부터 밑에 나와 있는 3개의 문제를 지금 한 5분 정도 시간을 주면 될 것 같아. 5분 동안 지금 각자 한번 풀어볼래? 근데 각각이 다 다른 유형이거든 얘들아. 그래가지고 문제 4, 5, 6번 아니, 문제 4번 24페이지 문제 9번, 문제 5번은 3개 다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별표를 하나씩 쳐놓고 좀 주의 깊게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선생님도 이거 잠깐 일시 정지할 테니까 너네들 일시 정지 해놓고 문제를 지금 풀어봐. 오케이. 자, 얘들아. 시간 5분 정도면 충분히 이제 풀었을 텐데, 왜 중요하다고 말했는지 알 것 같아? 네. 자, 하나씩 해봅시다. 문제 4번은 아까랑 조금 다른데, 6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조건이 붙었죠. 지금 조건이 뭐래? B라는 놈이 C라는 놈보다 항상 앞에 와야 된대.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식인 거야? 예를 들면 지금 나와 있는 저 경우 A, B, C, D, E, F 이런 경우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B라는 애가 C보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지. A, C, B, D, E, F 이런 경우는 지금 B가 C보다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을 일렬로 나열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어떻게 될까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겠지, 얘들아. 쌤, 이거는 같은 게 없는데요? A, B, C, D, E, F 다 다른데 왜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겠죠. 왜 그럴까? 자, 요 문제를 푸는 유형이 뭐냐면 이거는 유형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일단 문제 조건에서 B랑 C라는 애가 항상 조건을 만족하는 지금 그런 거를 필요로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일단 그냥 뭐라고 해볼까? 그냥 뭐 별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저 A, B, C, D, E, F라는 애를 나열한다라는 문제를 다시 고쳐서 A, 별, D, E, F를 일렬로 나열해보자 라고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A, D, E, F를 나열하는 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네. 자, 일단 전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6팩토리얼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지금 몇 개가 있죠? 그렇죠. 별이 2개가 있기 때문에 2팩토리얼을 나눠주면 얘는 얼마야? 360까지가 되겠네. 신기한 게 그러면 이게 답이 된다? 왜 그럴 것 같아, 얘들아? 왜 그럴 것 같아? 자,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해줄게. 지금
우리가 나열한 거는 별별 D, E, F인데 이 별 중에 하나는 항상 뭐고 B고 이 별 중에 하나는 항상 C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해볼게. A 별 D, E 별 F 뭐 이렇게 나눈다든지 아니면은 A, D, E, F 별 뭐 이렇게 나열한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이랬을 때 별이 지금 B랑 C였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요 첫 번째 있는 거에서 별이 어디에 들어와야 돼? 그렇지. A랑 D 사이에 B가 이렇게 들어오면 되고 그 다음에 E랑 F 사이에 C가 이렇게 들어오면 되지. 여기 밑에 있는 경우에는 B랑 C 이렇게 들어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누가 누구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 뒤에 있어야 된다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일단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애들을 그냥 어떤 같은 문자라고 둬놓은 다음에 이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나열하기만 하면 이 별에다가 조건에 맞게 우리가 그냥 그 숫자를 넣어주기만 하면 돼. 근데 이 숫자를 넣어주는 경우가 지금 몇 가지야? 한 가지니까 얘를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는 따로 생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그냥 360까지라고 해서 답을 내주면 되는 거예요. 처음 보면 되게 당황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런 유형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하나의 문자로 묶는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는 또 어떤 유형이길래 중요하다고 해놓은 걸까? 숫자를 나열해서 자연수를 만드는데 이거 작년에도 많이 했을 걸 얘들아? 자연수를 만들 때 가장 조심해야 될 숫자가 뭐가 있어? 이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그렇지, 당연히 0이 있겠죠. 0은 왜 중요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우리 자연수를 만들 때 자, 요거 120이지. 요거 102지. 근데 요거는 너네 뭐라고 읽어? 요거는 12라고 읽잖아. 이거 12랑 같잖아. 그러면 0, 1, 2라고 만들면 내가 만든 이 숫자는 두 자리 자연수야, 세 자리 자연수야? 그렇지, 두 자리 자연수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수를 만들 때는 제일 앞에 있는 자리에 0이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그렇지, 0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거를 토대로 지금 6개, 네, 6개 숫자를 나열해서 6자리 숫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앞에 지금 뭐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0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될까? 0이 안 들어오려면 여기가 0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지지. 그러니까 그냥 아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일단 그냥 0 상관없이 전체를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일단 구해줘. 구해준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맨 처음에 있는 자릿수가 딱 0이 되는 경우 있지. 0이 되는 경우만을 구해줘서 요 내가 왼쪽에 쓴 놈에서 오른쪽에 쓴 경우의 수를 서로 뭐 해주면 될까? 그렇지. 요 경우의 수를 서로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에서 0이 되는 경우만 제외한 나머지 경우의 수가 다 나오게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답이 나오겠네. 그러면 왼쪽부터 하나씩 풀어보자. 자, 왼쪽에 있는 거 전체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 쓰니까 몇 개 일단 그렇지 6개를 나누는데 같은 것이 지금 어떻게 있어? 같은 것이 그렇지 1이 3개가 있고 2가 2개가 있네. 이게 전체 경우에 쓰고 여기에서 빼기. 일단 0을 내가 첫 번째 자리에 고정을 시켰으니까 나머지 나열해야 되는 건 몇 개만 있으면 돼. 그렇지 5개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5개의 수열을 이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이렇게 3팩, 2팩토리아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얘는 50까지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네. 그래서 우리 자연수를 나열할 때는 맨 앞에 있는 0을 생각을 꼭 해줘야 된다. 요것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문제 5번은 또 어떤 유형일까? 자, 내가 6개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 올라갈 때 무조건 한 칸이나 두 칸으로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그 다양한 가지수가 몇 가지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로 풀어보면 내가 계단을 한 계단 올라갈 때를 1이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계단을 2개 올라갈 때를 2라고 해볼게. 그러면 내가 한 칸, 두 칸 올라가는 이 모든 경우를 다 더해가지고 얘가 몇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그렇지, 6이 나오면 되는 거겠지. 예를 들면 내가 계단을 그냥 한 칸씩만 올라갔어. 그러면 그 경우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이런 경우가 되겠지. 일단 그래서 요 경우부터 찾아줘야 돼. 내가 계단을 한 칸 또는 두 칸으로 올라가는 경우의 수가 각각 몇 가지가 있는지.
자, 요거 하나 있고 찾아볼까?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두 칸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총 6칸. 그다음에 한 칸, 한 칸, 두 칸, 두 칸. 또 마지막은 두 칸, 두 칸, 두 칸. 이렇게만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네. 그러면 이거를 내가 1, 2, 3, 4번 경우라고 했을 때 1, 2, 3, 4번 경우를 구해서 이 각각을 더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그렇죠. 더해줘야 되죠. 왜냐면 계단을 올라가는 경우의 수는 1번 경우이거나 2번 경우이거나 3번 경우이거나 4번 경우인 거기 때문에 각각을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계단을 그냥 한 칸씩만 올라가는 경우는 몇 가지? 솔직히 그냥 얘는 그냥 당연히 한 가지가 나오는 거고, 얘는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그 중에서 같은 게 4개가 있네. 예? 그래서 얘는 5가지가 나오고, 얘도 4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게 2개가 있네. 그래서 6가지가 나오고, 얘는 똑같이 한 가지가 나오겠죠. 따라서 1이랑 5랑 6이랑 1을 다 더해주면 얼마가 나와? 13가지다.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겠지.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냥 위에 있는 문제들은 이렇게 몇 개를 나열해 뭐 이런 식인데, 맨 마지막에 있는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나열해야 될 그 가지수까지 먼저 찾아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유형이 있었네.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 없죠? 지금 시간을 엄청 신경 쓰니까 얘들아, 절반 했는데 딱 16분 지났다. 나 지금 약속 지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물어볼 때 가장 흔히 이제 응용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길찾기 문제라고 있어. 이거 근데 너네 어렸을 때 배운 거 알아? 초등학교 때? 그래서 일단은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냥 기다려 볼게. 자, 요거 예제 3번 교과서에 있는 문제거든. 요것도 한 1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지금 각자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자, 시간이 됐는데 답 얼마 하게? 답은 일단 15가지가 나옵니다. 자, 요거 2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합의 법칙을 이용한 풀이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이렇게만 적을게. 요 2가지 풀이를 먼저 다 진행을 해볼게. 첫 번째 합의 법칙은 이거 분명히 너네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내가 길을 가는데 최단 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A에서 시작했을 때 내가 갈 수 있는 게 동서남북이라고 했을 때 어디랑 어디로만 가야 돼. 최단 거리로 가려면. 그렇지. 최단 거리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는 경우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요 A라는 놈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요 점까지. 한 가지지. 그래서 내가 여기 한 가지로 적을게. 그 다음에 A에서 두 번째까지 가는 경우의 수도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한 가지, 한 가지 있지.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데, 그 다음을 생각해 보면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가는 건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 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거나 또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2가지가 있겠지, 얘들아. 근데 이 2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여기 있는 1이라는 숫자랑 여기 있는 1이라는 숫자를 서로 뭐 해준 거야? 그렇지, 더해준 거야. 자, 그럼 이제 눈치챘죠? 여기 있는 거는 뭐랑 뭘 더해주면 될까? 그렇지, 여기 있는 2가지랑 여기 있는 한 가지를 더해주니까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4가 되는 거고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합의 법칙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도 채워볼까? 위에도 채우면 3, 6, 10, 15가 돼서 요게 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총 15가지가 나온다. 이거 되게 간단하고 쉬워 보이던데, 여기 있는 문제 유형들 다 이걸로 다 풀 수 있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합의 법칙에 관련된 풀이법도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번 시간에 배운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려줄게. 보면은 A에서 B까지 가기 위해서 가야 되는 루트를 생각해 보면, A에서 오른쪽으로 몇 칸 가고 위로 몇 칸 가면 B에 도착하게 돼. 그렇지. A에서 오른쪽으로 4칸 가고 그 다음에 위로 2칸 가면 우리가 최단 거리로 B까지 갈 수 있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 찾으면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나열했다고 해볼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가는 거야? 이런 경우는 오른쪽, 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해서 B까지 가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만 찾아주면 되니까 일단 총 6개,
총 몇 개? 총 6개를 같은 것이 있는 4개와 2개만큼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것도 15가지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지금 요거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활용한 길찾기 문제 있잖아. 요거 3개를 지금 요것도 일시정지 해놓고 지금 문제를 한번 풀어볼래? 그러면 요 남은 3문제를 같이 풀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요거 3개는 한 5분에서 6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자, 일단 본인이 푸는 시간 체크해서 풀기 시작을 해봐.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할게. 오케이, 얘들아, 답을 확인해 볼까? 계산은 내가 미안한데 안 했거든. 식만 불러봐. 식만. 자, 첫 번째, 집에서 도서관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그렇지, 9팩, 5팩, 4팩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지금 같이 풀어볼 건데, 일단 푼 친구들 식이 어떻게 나와? 식을 써보면 4팩, 2팩, 2팩 곱하기 5팩, 3팩, 2팩 이렇게. 요거 계산은 따로 안 했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 6번 혹시 푼 친구들 있어? 6번은 몇 가지 나오게? 6번은 자기 답이 맞길 기대하며 6번은 60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6번은 60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요거 마지막 도전 문제 있는데, 요거는 올해 EBS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거라 고3 형들이 수능을 준비하면서 푸는 문제야.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혹시 푼 친구들 있나? 혹시 답이 나왔다. 요거는 27가지가 나옵니다. 오케이? 간단하게 풀고 마치도록 할게. 자, 요거 다시 돌아가면 집에서 우체국을 거쳐서 도서관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야. 그러면 그림을 보면 우체국이 어디 있어? 그렇지. 집에서 우체국을 무조건 거쳐야 돼. 우체국을 거친 다음에 우체국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경우를 구해주면 되거든. 그러면 첫 번째, 집에서 우체국까지 가는 우리가 경로의 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체국에서 어디까지? 우체국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이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한 다음에 여기서도 결정을 해줘야죠.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더해줘야 될까, 곱해줘야 될까? 그렇지, 곱해줘야 되지. 왜냐면 집에서 도서관까지 갈 때 우체국을 지나가고 우체국에서 도서관을 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곱의 법칙을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걸로 문제를 풀어보자. 자, 그러면 집에서 우체국까지 가는 거 오른쪽으로 몇 칸 가고, 오른쪽으로 2칸 가고 위로 2칸 가면 되니까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활용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체국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것 오른쪽으로 몇 칸 가면 돼? 오른쪽으로 1칸, 2칸, 3칸 가고 위로 1칸, 2칸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얘는 5팩을 3팩, 2팩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 2가지 경우를 곱해준 요게 답이 되는 거죠. 계산을 맡길게. 그 다음에 문제 6번을 생각을 해볼까? 자, 문제 6번은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6개를 쌓았는데 요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또 생각을 해주래. 자, 문제 6번이랑 얘들아, 이 EBS 수능특강 문제 있잖아. 이거는 일단은 우리 교육과정에 맞게 내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요걸로만 설명을 해줄 거야. 근데 혹시 내가 요 2가지의 문제를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답을 낼 수 있다 라는 친구들이 만약에 있다면 오프라인 수업 때 와서 선생님들한테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어떻게 풀었는지를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요것도 혹시 세특에 쓸 내용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으면 요것도 세특에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활용한 길찾기 문제를 이제 합의 법칙으로 풀었다라는 내용을 적어주도록 할게. 오케이? 한 가지 얘기해주면, 선생님이 지금 수업 시간에 뭐 이런 활동은 세특에 들어갈 거야, 이런 활동은 세특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해주잖아. 근데 그 활동을 다 열심히 하고 나면 한 학기 혹은 1년이 끝났을 때 활동이 되기 우리가 생활기록부에 쓸 수 있는 바이트보다 훨씬 더 많을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들아, 생활기록부에 요 정도 들어가니까 나는 요 정도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일단은 여러 가지 활동을 다 해놔. 그 다음에 학기 말에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뭐 건축학과를 가고 싶으니까 이 세특에서 요거 내용을 집어넣고 나머지 내용들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들을 활동을 조정을 하는 게 너네가 3학년 때 대학을 갈 때 훨씬 유리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학기 동안 활동을 5개를 하는데 세특에 들어갈 내용이 3개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라고 해서 3개 하고 2개 버려야지 라고 하면 나중에 갔을 때 너네가 좀 더 좋은 세특을 고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선생님이 세특 관련된 활동이라고 했을 때 이런 활동들을 다 열심히 해놓고 학기 말에 선생님이랑 이렇게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왜냐면 혹시 그런 생각할까봐 저번 시간에 원순열도 세특 들어가고 이것도 세특 들어가면 벌써 나 세특 다 찬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높아심에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만 문제를 풀면 얘는 3차원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앞뒤로도 가져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림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A에서 일단 오른쪽으로 2번 가야 되고 그 다음에 B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한 번 가야 되지.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돼? 위로 몇 번? 위로 3번을 가야 되는 거죠. 이거를 표현하면 자 오른쪽 2번, 그 다음에 대각선 1번, 그 다음에 위로 3번이 가는 요 경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주면 되는 거네.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푼 거랑 똑같아. 전체 몇 팩토리알? 전체 6팩토리알을 뭘로? 그렇지. 2팩토리알, 3팩토리알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60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 추가적으로 내가 합의 법칙으로 문제를 풀어왔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오프라인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선생님 교무실 찾아와서 풀이 방법을 설명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EBS 순수특강 문제인데 얘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면 A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인데 일단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이 하나 있어. 그 점이 어디야? 그렇지, 그 점이 요 점이죠. 그래서 요 점을 내가 C라고 할게. 그래서 이 문제는 A에서 C까지 가고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 가는 경우를 각각 구해주면 돼. 그래서 요 A에서 C를 가는 걸 첫 번째, C에서 B를 가는 걸 두 번째라고 했을 때 첫 번째랑 두 번째 경우의 수를 구해서 이 2개를 뭐 해주면 돼? 이 2개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그렇지, 이 2개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첫 번째 A에서 C로 가는 건 오른쪽으로 몇 칸? 그렇지, 오른쪽으로 2칸, 위로 1칸 가면 되니까 이거는 간단해. 얘는 3팩토리알을 2팩토리알로 나누면 되니까 얘는 3가지가 나오거든. 근데 밑에 있는 요 C에서 B로 가는 경우가 이제 요 문제를 물어본 이유라고 할 수 있지. 자, 일단 그냥 생각을 해볼게. C에서 B로 가는 걸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걸로 생각하면 얘는 오른쪽으로 몇 칸? 오른쪽으로 1칸, 2칸, 3칸 가고 위로 2칸을 가면은 최단 거리가 나오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위험이 있냐면 봐봐. 내가 얘를 위로 2칸 가고 오른쪽으로 3칸 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위로 2칸, 오른쪽으로 3칸 가보자. 자, C에서 내가 위로 한번 갔어. 그 다음에 위로 또 가야 되는데 위에 지금 길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냥 오른쪽, 위 이렇게만 생각해서 이거를 나열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지금 길에서 없는 길을 내가 뚫고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 얘를. 자, 이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다 그림을 다시 그릴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C에서 B를 가는 경우의 수는 내가 길을 하나, 새로운 길을 만들어. 이렇게 해서 C에서 B까지 가는 요 전체 경우에서 빼주면 돼. 어떤 경우를 빼주냐면 요 C라는 점에서 시작해서 내가 만든 새로운 길 있지. 새로운 길이 여기잖아. 여기를 D라고 할게. D를 거쳐서 무조건 B를 가게 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자연수 나열할 때 앞에 0이 오는 경우를 빼주는 거랑 똑같은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이해돼? 그러면 해보자. 자, 그냥 C에서 B까지 가는 전체 경우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3칸 가고 위로 2칸 가면 되니까 전체 5팩토리알을 3팩토리알, 2팩토리알로 나눠주면 되죠. 그 다음에 C에서 요 D라는 점을 반드시 거쳐서, 그러니까 원래 그림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파란색으로 색칠한 여기에 가는 경우의 수만 빼주면 무조건 요 C에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요 방향으로만 가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는 말인 거지. 오케이? 근데 C에서 B를 거쳐서 D를 거쳐서 B를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밖에 없어.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를 빼주면 돼. 그렇지? 한 가지를 빼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9가지가 나오게 돼. 오케이? 따라서 결론을 내보면 우리가 첫 번째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이거 조금 작게 해볼까? A에서 C까지 가야 되는 경우 따라서 3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C에서 B를 가는데 요 D라는 점을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 몇 가지? 그렇지, 9가지로 곱해주면 27가지가 된다. 오케이?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저는 이 문제를 합의 법칙으로 풀어봤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으면 또 오프라인 때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합의 법칙을 설명을 해주면 요거 2가지를 다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채택에 이제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주도록 할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수열에 대해서 배웠는데 중요한 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을 구하는 공식과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 유형을 지금 풀어봤죠. 크게 4가지 유형을 풀었어. 요거 여기 하나 둘 셋 요 문제 유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길찾기 유형에 대한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오케이? 이번 주 온라인 수업 듣느냐고 굉장히 고생 많았고 다음 주에 오면은 중복조합을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수능에서 그 경우의 수 파트 중에서 가장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중복조합은 오프라인 때 와서 수업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 얘들아.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얘들아, 다음 주에 보자.